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광고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울워커 모바일 게임이 나온다는 소식은 이전에 접해봤었고요. 소울워커 역시 찍먹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잠깐 플레이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궁금했던 바가 많았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임은 소울워커의 모바일 게임, 소울워커 아카데미아입니다.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게임명은 소울워커 아카데미아, 장르는 MMORPG입니다. 콩류 게임즈가 개발하고 YJM 게임즈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10만 이상,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평점은 3.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2017년에 출시되었던 PC게임 소울워커의 IP를 사용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미 소울워커의 모바일 게임은 2019년 5월에 출시하여 2020년 11월 30일 서비스를 종료한 소울워커 제로라는 게임이 있었죠. 이 뒤를 이어 다시 모바일 게임화되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계관은 소울워커와 동일한 세계관으로 세계를 몰락시킨 공백의 출현, 벨숨 리그의 시작과 소울워커의 출현까지는 동일하지만 이후 이능학원 및 신설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영상 제작 기준 현재 4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에스티아, 복수의 소울럼 소드. 공백으로 가족을 잃고 복수심을 매개로 이 능력을 사용하는 소녀라고 합니다. 소울 에너지의 원천 감정은 복수고요. 소울 웨폰은 대검입니다. 릴리 블룸메르엔, 광계의 미스트 사이드. 억눌린 분노로 이 능력을 시전하는 소녀입니다. 공백에게 이계의 존재가 나타난 순간 자신 속에 억눌린 분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소울 에너지의 원천 감정은 광기, 소울 웨폰은 낫입니다. 스텔라 유니벨, 슬픔의 하울링 기타. 모두에게 배척당해 상처 입은 소녀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매개로 이 능력을 사용하죠. 다른 이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으며 그 생각을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는 모두를 슬픔에 빠지게 하고는 한다고 하네요. 소울 에너지 원천 감정은 슬픔, 소울 웨폰의 형태는 기타입니다. 이리스 유마, 분노의 해머스톨. 미쳐버린 세계에 대한 분노로 이 능력을 사용하는 소녀입니다. 세계와 자기 자신을 향한 그녀의 분노는 비웃음과 공허한 메어리만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소울 에너지의 원천 감정은 분노, 소울 웨폰은 해머입니다. PC판의 경우에는 9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있는데 과연 몇이나 더 업데이트가 될런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게임 자체는 PC판 소울워커를 모바일 버전으로 이식했다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NPC들과의 대화 및 던전 플레이를 통한 레벨링과 장비 파밍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게임엔 당연하듯이 진행은 간단한 터치만으로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투 시에는 수동, 자동으로 전투를 할 수 있으며 스킬의 연계성은 소울워커 때와 유사하다고 느껴지네요. 다만 아카식 레코드와 같이 소울워커 때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가 된 시스템도 있으며 소울 스피릿이라고 하는 별도 시스템 또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울워커를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튜토리얼 파트에서 간단히 설명들을 해주고 있고 실상 시스템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데 어려운 구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반 플레이 파트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캐릭 생성 직후의 플레이 파트를 담아봤습니다. 기본적인 튜토리얼 설명들로 간단하게 게임 방법을 습득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긴 누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래?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스토리 파트에서는 대사 더빙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진행을 해본 결과 일부만 되어 있는 인상이 좀 강하긴 하네요. 기본 전투는 평타와 스킬의 콤보, 회피, 각성 등의 컨트롤 요소가 존재했고요.
소울워커와는 같은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던전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는 등 여러가지 차별 요소가 있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이 게임의 장단점을 보자면 장점으로서는 모바일로 단순하게 즐기는 소울워커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울워커 제로가 서비스 종료가 되었고 그 뒤에 나온 소울워커 IP를 사용한 게임이며 게임의 기본 개념 자체는 일단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판으로 다시 접한다는 의미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픽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소울워커 제로 때에는 그래픽 품질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소울워커 아카데미아는 이 점에 비해서는 좀 만족스러운 품질을 볼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모바일 게임으로서의 측면이고 소울워커 제로와 비교한 측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로를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는 좀 더 나은 점으로 와닿는 부분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에 맞춰지고 다소 변화가 있긴 했지만 소울워커에 비교해서 이질감이 들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 또한 개인적인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가끔 제작사가 다른 이 동일 IP 게임의 경우 IP만 동일하다고 할 뿐 전혀 다른 게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쪽은 그래도 이 소울워커라는 IP를 쓰면서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단점으로서는 좀 노골적인 과금 모델이 보이네요. 보통 코스튬 측면은 이 캐릭터 꾸미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코스튬 자체에 옵션을 부여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코스튬을 입수하여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누적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좀 과하다는 인상입니다. 물론 모든 코스튬을 현금 재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노가다 혹은 과금 유도 측면에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는 인상을 받네요. 기존의 소울워커는 인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지만 이쪽은 모바일 MMORPG가 형태가 되면서 던전의 유저가 같이 플레잉을 하다 보니 사냥터 겹침 현상 또한 보여집니다. 진행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수동 플레이보다는 자동 사냥 형태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터라 어느 정도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우징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유저가 즐기기 위한 콘텐츠용이 아닌 캐릭터 강화 및 육성을 위해 해야 하는 콘텐츠로서 약간 숙제에 가까운 느낌의 구성이다 보니까 이러한 포인트 역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스럽고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소울워커의 모바일 버전이라 할 수 있을 게임입니다. 엄밀하게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바일 버전에 맞춰진 변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스토리적인 부분 역시 그래도 원 IP를 크게 벗어나는 이 동떨어진 느낌까지는 아닌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다만 모바일 MMORPG스러운 단순함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원 소울워커 스타일로 가도 될 부분들을 굳이 모바일 버전으로 바꾼 느낌 또한 강하며 각종 컨텐츠 요소 역시 사실상 스펙업을 위한 숙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인상 또한 사람들의 평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소울워커 아카데미아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